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이제 그 연일 사전투표. 사전투표는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사전투표 이제 관리관이 직접 이제 그 날인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장하고 있는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은요, 한마디로 하면 이게 그 법대로 하자. 법대로입니다. 옛날에 제가 송구권의 혼술에 제 코너가 서정욱의 법대로듯이 범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하면 되는 거죠. 본투표처럼 하자. 사전투표도.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제 그건 법대로 하자는데 도대체 법이 뭐냐? 법이 뭐냐? 딱 이게 특별한 규정이 사전투표에 대해서도 법에 딱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공직선거법 158조 3항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법에 딱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사전투표 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에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꼭 도장 찍는 칸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직접 도장 찍어서 용지를 교부해서 거기에 투표해라. 이게 법 아닙니까? 아니, 법을 정해놓으면 이게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게 저는 황당한 게 제가 법을 제일 어기는 게 법원하고요. 법원하고, 그 다음에 국회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헌법재판소하고 이런 법을 심판하고 만드는 데가 법을 제일 어깁니다. 자기들 아나무인이야. 행정부는 못 어겨. 행정부는 이게 법 어기면 탄핵하고 저거 징계하고 고소하잖아. 근데 법을 만드는 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인데 국회 그 이제 총선 아닙니까? 그럼 선거구를 확정해야 되잖아요. 선거구. 이거는 이게 1년 전에 반드시 해야 된다. 1년 전에 가행규정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5, 6일 남았죠. 아직도 이게 선거구 확정이 안 돼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을 만드는 게 국회가 어기죠. 그 다음에 법원 한번 보세요. 법원. 바로 이제 그 공직선거법 이재명 보면 알죠? 633. 1년 내에 대법원까지 끝내랬는데 이재명의 1심도 1년 넘도록 안 끝났다. 법을 어기는 거죠. 헌재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사전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안 찍는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컴퓨터로 출력하면 용지에 도장이 그냥 찍힌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보고 도장 찍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이 현재 관행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대법원이나 헌재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근거가 있대. 규칙에.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드리면요. 법이라는 거는 이제 그 세 가지 경합이 될 때 법이라는 게 모순되는 게 있으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해결합니다. 첫째가 이제 그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죠. 헌법하고 법률이 충돌하면 헌법이 우선하죠. 그 다음에 법률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충돌하면 법률이 우선한다. 이걸 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여기에 해당되죠. 일반 포괄적인 일반 규정이 있는데 특별하게 사전투표에 대해서 규정이 있으면 특별법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법 우선입니다. 구법하고 예를 들어 이게 오래된 법을 개정을 못했잖아요. 근데 새로운 법이 생기면 새로운 법이 우선한다. 이걸 이제 이거 신법 우선의 원칙. 세 가지에 따라 해결합니다. 자, 그러면 선거관련의 규칙은 아무 의미가 없죠. 법에 있잖아, 법에. 선거법에 있다고, 법률.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사전투표는 도장 안 찍을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 안 되죠. 또 이게 일반적인 뭐 절차 있어도 이게 사전투표에 반드시 하라는 게 있으면 그게 특별법에 의해서 우선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판결이에요. 그냥 자기들 편하자고 하는 거 편하자고. 특히 사전 투표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황당한 게 그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또는 이제 이준석이나 이 자들에게 변명하는 게 선관위나 변명하는 게 황당합니다. 선관위에서는 뭘 하느냐면요. 아니 사전 투표할 때 감독관이 이제 그 도장을 다 일일이 찍으면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시간 이상씩 줄 서가 기다려야 됩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말입니까? 1시간이 걸리냐 안 걸리냐 모르지만 1시간 걸리더라도 이게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지. 뭐가 이게 그러면 꼭 1분 내에 다 해주고 가야 되느냐고. 이게 말이 되는 변명이냐고. 1시간 시간이 걸린다는 게 선관위 변명이. 이건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이럽니다. 민주당의 그 한민수라고 있잖아요. 대변인. 민주당은 이제 이럽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불리하게 놓으니까 이번에 총선도 질 것 같으니까 미리 불복을 위한 포석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게 개짖는 소리도 아니고 아니 이번 선거에 뭐 질 것 같으니까 미리 불복 프레임을 깐다? 이번 선거 왜 져? 지금 이게 오늘 결론만 해도 국민의힘이 37이고 민주당 31로 확 떨어졌더만 지금 여기 분위기가 모든 게 국민의힘 쪽으로 흘러가는데 왜 지느냐고. 그때 불복을 위한 게 아니고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법대로. 사전투표. 지금 이게 사전투표 개판 아니야. 관리부터 투표부터. 그래서 이게 부정선거용 조작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투명하게 확실하게 하자는 게 뭐가 잘못이야. 딱 찍고 도장 딱 봉인해서 확실하게 까야지. 그리고 수개표 다 하고. 아니 그게 법 아니야. 이번에 대만 선거하는 거 안 봤어? 그리고 이게 개신당의 이준석이도 또 끼어들었더라고. 개준석이란 말 되지. 개신당의 이준석입니다. 개준석이가 아니고. 근데 이준석이도 뭐랬냐. 여당이 부정선거에 손대는 것은 수준 이하의 행동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인 김용빈 사무총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그냥 어르신들 불안감 조장해서 선거 치르자는 이야기다. 음모가 아니고 정책으로 선거하자.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야 윤석열 대통령 동기가 선관위 사무총장인데 뭘 걱정하냐. 우리 부정투표 전혀 없으니까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음모론을 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거 자꾸 부정선거는 수준 이하의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중대 예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이번에 그 예언을 하면요. 이준석이가 이렇게 떨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번에 이준석이가 어디든 노겠죠. 뭐 지역구 어디든 노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놓을 때를 못 찾아 헤매는데 놓은다. 그리고 이게 비례도 상당히 그 의석 얻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뭐 유호정부터 해가지고 배복주 난리죠. 지금은 이제 그 쓰레기들끼리 모이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쓰레기하고 쓰레기가 모이면 쓰레기 더미가 된다.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쓰레기하고 쓰레기가 모여가 뭐 좋은 게 될 수가 없잖아요. 쓰레기 더미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위장 결혼했는데 또 애들을 왜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달고 왔는지 우리 재혼할 때 보면 기존에 애들 있잖아요. 막 이낙연이도 배복주나 장애인 그 있잖아. 그 부인 막 달고 오고 유호정이 달고 오고 하니까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뭐 거기는 지금 난장판 아닙니까? 난장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예언하는 거는 이준석이가 부정선거만 놓으면 이렇게 떠들고 막 난리치고 방방 뜨잖아요. 근데 이준석이 이번에 지역구 놓아가지고 만약에 아니고 떨어지겠죠. 졌다. 이준석이가 떨어졌다. 그러면 제가 장담합니다. 이건 내기해도 됩니다. 이 대표 왜 떨어졌어? 이러면요. 이준석이는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뭐 내가 잘못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절대 안 할 놈입니다. 이준석이는 뭘 할 거냐? 왜 떨어져서 하면 나 부정선거 때문에 졌어요. 이럴 놈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준석이 딱 선거 떨어지잖아요. 내가 물어볼 거야. 당신이 왜 졌어? 그러면 이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나는 국민 지지율이 높은데 이게 선거 결과 개표 조작 아닙니까? 내가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저는 그럴 놈입니다. 그만큼 말을 잘 바꾸는 게 이준석입니다. 이 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입니다. 이준석이가. 이 자가 지금은
뭐 부정선거 어딨냐 요즘 대명체 어쩌고저쩌고 떠들지. 지가 떨어지면 부정선거로 졌다고 할 놈이라니까요. 아주 그게 흉악한 자죠. 저는 이 뭐 부정선거를 막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 관리가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라멘 박스에 달고 다니다가 뭐 개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게 소송하면 빨리빨리 기간 내에 선거 소송 딱 아니 소송하면 바로 이게 그냥 공무원들이 딱 참관 불러서 이게 바로 다시 수개표 까봐가지고 딱 다시 발표해주면 의혹이 안 생기잖아. 왜 대법원은 재판하면 이게 질질질 4년씩 3년씩 왜 끕니까? 이게 대법원이 잘못된 거 맞잖아요. 선관위 관리 잘못된 거 맞잖아요. 그때 옛날 선관위원장 보궐선거 할 때 출근도 안 했잖아요. 그 어떻게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국민이 왜 의심하냐고요. 제가 보기에 3.15만 부정선거입니까? 그럼 이게 문재인 때 부정선거 없었다면 누가 장담할 수 있냐고요. 우리 부정선거 주장 때문에 뭐 우파가 많이 분열한 거 안타깝죠. 저는 이제 그 주장하는 분들 그 정말 그 피와 땀 놓고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이분들에게 정말 고생해서 뭐 자기들 돈 벌려고 부정선거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외친 거 아니잖아. 목이 터지라고. 그분들에게 같이 동참 못하면 미안해야지. 그분들 왜 조롱하고 비판합니까? 그거는 이게 저희도 이게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게 비판하다가 우리 옛날에 뭐 조갑재 선생부터 해가지고 뭐 정규대에서 다 여기 보수 농객들이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함부로 그렇게 우파끼리 서로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 제가 이제 그 눈으로 다 팩트 체크를 못했지만 그런 분들에게 노력은 우리가 경의를 표해야 되고요. 선거 관리는 아무리 투명하게 철저하게 이중 삼중 관리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비용이 더 들고 시간이 좀 더 들더라도 철저하게 법대로 투명하게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저는 야당이 답을 하고 대법원도 그러면 안 돼요. 판례를. 법에 그래 돼 있잖아. 도장 딱 찍고 이래 하자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요. 제가 전 세계 진짜 정치 교수 만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아니 전 세계 투표율이 딱 두 조각으로 나가지고 이게 투표율이 두 번 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투표율이 70%면 30%, 40%가 사전투표해버리면 절반이 넘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현역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현역 기득 왜 우리 선거운동 기간이 있잖아. 뭐 국회의원은 뭐 예를 들어 15일이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20일이다. 그럼 이게 20일까지 선거운동 기회를 줘야죠. 근데 신인들은 인지도가 낮잖아요. 하루마다 지지율이 쑥쑥 올라가거든요. 근데 현역들은 이미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투표하는 게 좋아요. 기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역 의원들이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사전투표가 자꾸 유리하게 간소하게 하면서 이게 두 번 이틀하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하나 이유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 좌파들이 이제 어떻게든 뭐 젊은 층들을 꼬시고 이러기 좋거든요. 부정선거가 오히려 사전투표이 많아요. 그냥 관광버스나 태아가 어느 지역 가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전투표는 없애는 게 제일 좋아요. 어느 나라에 투표율이 딱 두 동강 난 데가 있냐고. 없애는 게 제일 좋고 진짜 이게 꼭 필요하다면 뭐 선거 당일날 투표가 도저히 안 되는 선거 관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으로 미리 신고해서 몇 명 하는 거는 몰라도 지금처럼 이게 오히려 본말이 바뀌어서 사전투표가 본투표보다 투표율 높아지면 아니 사전투표하고 나서 이재명이 대장동 재판이 선고되면 어떡할 거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게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한 위원장의 입장에 적극 지지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좀 더 부정선거나 이런 데 사전투표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